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무색하게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위는 점차 기세를 더해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청주공항의 신규 국제 노선 취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름철 여객 수요 판단을 위한 시범 노선 성격이 강한데 청주공항 국제선 다양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70년 역사의 청주 충원탑이 사라지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원이 들어섭니다. 13m 높이의 새로운 충원탑과 추모의 벽, 산책로, 다목적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제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빨래방이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하지만 날씨는 되레 한겨울로 되돌아갔는데요. 오늘 저녁 9시를 기해서는 충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추위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온통 초록빛으로 물든 육묘장. 푸릇푸릇하게 잘 자란 어린 모종을 옮겨 심기에 분주합니다. 다음 달 출하를 앞두고 모종을 돌보는 손길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 한파 소식에 심어놓은 새싹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난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하여 저희가 보온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보온 덮개도 덮어주고 온도에 민감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거리는 여느 때보다 한산했습니다. 두툼한 패딩에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했지만 추위를 막긴 역부족. 시민들은 파고드는 바람에 연신 몸을 움츠리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어제는 따뜻했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좀 손도 너무 시렵고 핫팩 꼭 챙겨야 될 것 같고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보은 영하 0.6도, 청주 영하 0.1도 등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강추위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영동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오늘 밤 9시부터는 충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추위는 점차 기세를 더해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내일 충주와 제천, 음성, 단양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괴산 영하 14도 등 영하 10도 이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고 낮 기온도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에 머물면서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이번 추위는 4일부터 6일 사이 절정에 이르겠고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 충북 북부 중심으로 영하 15도 이하로 매우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게다가 내일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5cm 미만의 눈이 내리겠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대병원 응급실 운영이 정상화됐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10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야간에 적용해 오던 성인 응급 진료의 제한을 풀고 매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의정 갈등 이후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파행을 빚었지만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달과 다음 달 청주국제공항에 신규 국제 노선이 잇따라 취항합니다. 항공사들이 올해 여름 운항 스케줄을 확정 짓기 이전에 여객 수요를 판단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일본에 치우쳐 있는 노선이 다양화될지 주목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국제공항에서 일본 나고야를 오가는 노선이 지난주 신규 취항했습니다. 청주공항 개항 이후 처음입니다. 에어로케이는 나고야 노선을 다음 달 5일까지 일주일에 4차례 운항합니다. 이로써 청주공항의 일본 노선은 7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도쿄와 오사카, 삿포로행 비행기는 매일 청주에서 한 차례 이상 뜨고 내립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주부터 중국 구이양 노선도 일주일에 2차례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항공사들이 여름철 운항 스케줄을 짜는데 여객 수요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 노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과 다음 달 말에 취항하는 중국 장자재, 일본 모리오카 노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들은 3월 말 시작하는 하계 시즌에 발리, 장저우, 칭다오 등 신규 국제 노선 취항을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도도 국제 노선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신규 노선 운항 지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공항의 국제선은 14개 노선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본에 치우쳐 있습니다. 하계 시즌에 맞춰 청주공항의 국제 노선이 좀 더 다양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 1955년 건립한 청주 충원탑이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이곳에는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할 추모공원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3,428명의 위패가 봉안된 충원탑에서는 오늘 호국 영령들을 위한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와 보훈단체들이 충원탑에 철거를 알리는 충문을 올립니다. 6.25에 참전했다 전사한 3,428명의 호국 영령의 위패가 모셔진 충원탑과 인근 시설을 추모공원으로 바꾸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1955년 충렬탑으로 건립된 충원탑은 여러 차례 보수 보강 작업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추모공원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시민들이 여기서 힐링 장소도 되고 70년 역사를 간직한 충원탑은 사라지지만 대신 이곳에는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원이 들어섭니다. 지난 2021년 기본 계획을 수립한 청주시는 70억 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 추모공원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추모공원이 교육, 문화, 예술의 장이 되고 특히 통일안보 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추모공원은 24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13m 높이의 새로운 충원탑과 호국 영령의 이름이 새겨질 추모의 벽, 문화공간인 잔디마당, 테크 산책로, 481제곱미터의 다목적치를 갖출 예정입니다. 특히 새 충원탑의 자리는 무심천이 가장 잘 바라보이는 공원 동편에 세워지고 주변엔 루프탑 등 시민 휴식 공간이 마련됩니다. 새 충원탑이 들어설 추모공원은 미술관과 도서관을 연결하는 허브로 복합 문화공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역사를 배우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추모공간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 휴식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청주시는 이달 중으로 충원탑 철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추모공원 조성공사에 들어갑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제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빨래방이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단순 세탁을 넘어 청결한 거주 환경을 지원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찾아가는 세탁 차량도 가동됩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큼지막한 이불 빨래들이 선반 가득 놓여 있습니다. 집에서는 차마 세탁하기 힘든 빨랫감이지만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이곳에선 일사천리.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와 제천시가 3억 원을 들여 마련한 공공빨래방 청풍샘터입니다. 세탁기도 없는 데가 아직도 계시거든요. 너무 빨래를 못 하셔가지고 이불이 정말 안 좋은 상태였었는데 몇 번을 돌려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깨끗해지고. 노인 가구나 장애인, 조손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풍샘터. 세탁물을 직접 가져오거나 수거 신청하면 세탁과 건조, 배달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세탁 서비스입니다. 고맙지요. 이게 더군다나 이 물빨래 같은 건 커서 좀만 이제 빨래 같은 거 모르는데 커서 이거 널기도 그렇고 아주 일하기 나빠요. 그런데 제천시는 공공빨래방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도 하실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각 통장님이라든가 이장님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장님들이 저희들한테 해서 저희가 수거하러도 가고. 제천시 공공빨래방 청풍샘터는 다음 달부터 한수, 덕산 등 남부면 일대를 찾아가는 이동빨래 세탁 차량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이번 달부터 충북형 도시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 인력을 단시간 근로로 연결해주고 지자체가 40%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정책입니다. 지난 2022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0만 5천여 명이 충북형 도시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충북도는 올해 목표 인원을 30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급식 종사자와 학생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급식실 환경 개선과 안전한 식재료 지원에 적극 나섭니다. 우선 조리 종사자 건강권과 노동 강도를 경감해주기 위해 404개 학교의 급식실 시설 개선과 조리기구 현대식 교체에 7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또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많은 1,400억여 원의 식품비를 지원하고 방사능 중금속, GMO 성분 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인재 유출과 지역업체 인력난을 막기 위해 지역대학과 새로운 형태의 캠퍼스를 설립했습니다. 강의실을 벗어나 지역기업에 직접 가서 실습과 개발에 참여하는 현장 캠퍼스인데요. 이 기업의 요구에 맞게 학생을 키워내는 수업으로 학계와 지역 상공계가 모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에 있는 한 게임 개발 업체입니다. 프로그램과 캐릭터 개발이 한창인데 모두 인제대학교 학부생들입니다. 학부 교과목의 하나로 지역업체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되게 막막했었는데 게임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중에서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인제대와 김해 상공계가 만든 현장 캠퍼스입니다. 대학이 지역 강소기업을 발굴한 뒤 학과 수업과 동일하게 학점을 주고 지원 학생들을 투입시킵니다. 일반 산학협력과 다르게 오로지 기업 요구에 맞도록 학생들의 능력을 키워내는데 채용으로도 직접 연결됩니다. 현장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중에서 이제 그 채용을 할 수 있는 친구들과 또 다른데 자기가 더 발전을 위해서 다른 곳에 가는 친구들도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번이 첫 학기인데 24개 업체에서 11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올해 50여 곳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상공계도 대학도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모두 반기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학생들하고 이런 교류를 통해서 진짜 우리 김해에 있는 대학들이 일부러 유출 안 되고 가능하면 관내에서 다 취직도 하고 또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김해시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김해의 민관학이 손잡은 현장 캠퍼스가 지역과 기업 모두를 살릴 대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김영환 지사를 중심으로 일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도정을 이끌어야 할 도지사가 사법적 판단을 받는 인물에게 충성하려 한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 훼손과 함께 내란 수개와의 내통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김 지사는 최근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을 비롯한 여당 단체장들에게 윤 대통령 접견 참여 의사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새학년부터 큰 변화를 맞는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오늘 2월 원래 조회 자리에서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고등학교에는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 등 교육과정에 큰 변화가 있다고 환기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일선 교사들이 이러한 교육과정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창립 51주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국민 안전과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는 가스안전 책임기관이라는 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새로운 비전 아래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충주시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달 안에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해 가정에서 절반씩 부담했던 인입 배관 공사비를 가스 사업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도내 가정에서 부담한 인입 배관 설치비는 12억 원으로 세대당 평균 9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인 찬비 충북도시가스가 개정 보류를 요구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청주시는 이달부터 결혼비용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1년 이내 39세 이하 청주 거주 신혼부부는 2년간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1년 이내 출산 가정은 3년간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이 희망택시 이용 요금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합니다. 탑승 최소 인원도 운행 구간 구분 없이 1명 이상으로 개정해 시행합니다. 희망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에 택시를 하루 편도 6회 배치해 해당 지역의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제도입니다. 제천 50대 여성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전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30분쯤 제천시 천남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자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용의자인 전 남편도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이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피해자 56명으로부터 2,600만 원을 가로채고 대가로 수수료 20%를 받은 28살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 활동에 참여해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대포 통장에 송금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